강사 윤진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설명회에서 먼저 준비하는 중등 내신이라는 파트를 오늘 설명드리게 됐고요. 먼저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을 잠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일단은 중학교 내신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경향이 어땠는지를 제가 학교별로 간단하게 조금 분석을 하고 공통적인 특성이랑 그다음에 학교별로도 조금 이제 몇몇 학교들은 조금 경향을 지금 따로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1학기 중간고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신 영어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내신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조금 가려지겠지만 일단은 범위는 보통 교과서의 2과 혹은 뭐 많은 학교들은 3과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문법 그리고 독해 그다음에 어휘 영역으로 나눠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각 과마다 그 과마다 이제 목표로 하는 문법들이 2개씩 들어있는데요. 꽤나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부정사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고 전체 영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뭐 이런 식으로 목표 문법 굉장히 세부적으로 2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합쳐서 4개에서 만약에 3과인 경우 6개 정도의 문법 영역을 시험에서 다루게 되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해당 과의 본문 A4 반장 정도의 분량이고요, 보통.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리스닝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대화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리스닝 지문 스크립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보시면 본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 지문들이 있거나, 혹은 이제 요즘에는 선생님들께서 따로 별도로 외부 지문을 프린트로 나눠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 지문, 그리고 이제 프린트 지문 같은 것들이 합쳐져서 독해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는 아예 공통적으로 영영풀이 문제가 공통적으로 아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영영풀이 자체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학교마다 모두 별도 프린트로 준비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학교에서 나오는 이제 특히 영어 같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오는 별도 프린트들을 꼭 잃어버리지 않고 직장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전미사 같은 건데 뭐 예를 들면은 for이나 OUS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품사를 변형하는 전미사 같은 것들을 많이 요즘에 좀 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영풀이가 나오는데, 보통은 영영풀이를 5개 정도 제시하고, 그에 이제 맞는 영어 단어를 매칭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면, 최근에는 단순히 영영풀이와 이렇게 1대1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줘요. 뭐 지문을 주거나 아니면 문장을 하나씩 줘서 그 문맥에 들어가는 단어를 일단 찾고 그거에 맞는 영영풀이를 찾게끔 하는 식으로 조금 심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는 내용 일치 구문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대화 스크립트가 아까 나온다고 했잖아요. 대화 스크립트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을 찾는 거, 다음 중 뭐 대화에서 어색한 것은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독해에서 수능형 문제들, 예를 들면 빈칸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순서를 서로 매칭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문장을 삽입하는 유형이라든지 하는 수능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점점 이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류를 찾는 영역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다음 중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어색한 문장은 해서 복수정답으로 고르거나 아니면 다양한 개수를 고르게끔 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계속 심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쓰임이나 역할을 구분하는 건데, 문법적인 이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그 문법의 기능을 구분하는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법 용어들을 확실하게 익혀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건 중학교 2학년에만 해당하는 내용인데 특히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전치사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영어에서 콜로케이션이 요즘에 많이
뭔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휘와 그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요즘에 많이 2학년에서 특히 내신에서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조건 영작입니다. 이제 조건을 주고 글자 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넣어야 되는 문법 요소라든지 또 꼭 넣어야 되는 어휘를 제공한 다음에 조건에 맞춰서 영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 공통 문제 예시들입니다. 먼저 어휘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보기에서 해당하는 영영풀이를 찾을 수 있는 단어 해서 해당하는 단어와 매칭되는 영영풀이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딱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요런 이제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영영풀이들을 이미 학교 프린트로 제시를 해주고 그것을 암기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난이도로 치자면 조금 무난한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프린트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휘 문제. 최근에 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제 대명중 문제고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영영풀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서 5개가 지금 풀이가 아니라 지문, 그냥 문장들이에요. 이 문장들에 들어갈 수 있는 문맥을 읽고 단어들을 생각한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영영풀이, 단어가 아니라 영영풀이가 나와 있죠. 이 영영풀이를 보고 이 문맥에 들어갈 단어들이 맞는지. 그래서 2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문제들 점점점 어휘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독해 문제 예시인데요. 가지고 온 문제는 숙명여중 1학기 중간고사 작년이죠. 작년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윗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해서 이제 위에 이제 본문 지문을 읽고 내용 일치 아주 간단하게 공통적인 모든 학교에서 출제되는 내용 일치 문제의 기본적인 예시이고요. 그리고 다음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거, 대화 스크립트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예시입니다. 신천중 문제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한 꼭지 정도의 대화, A와 B의 말에서 한 꼭지 정도의 대화가 나와서 제대로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문중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내용 일치 구문이 아무래도 조금 평이한 유형이다 보니까 살짝 이제 꼬아서 낸 문제인데요. 이쪽 영어로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죠. 어떤 질문이 이제 지문을 읽었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뭐 이렇게 영어 지문으로 나오는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말로 다음 중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 문제인데요.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아주 평이한 이제 정말 모든 학교에 한두 문제씩은 들어가 있는 어법 유형이고요. 어법상 옳은 것을 이제 혹은 옳은 것 혹은 틀린 것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 어법상 오류를 찾는 문제가 조금 하면서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유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모든 학교에서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얼핏 보면 아까랑 별로 다를 게 없지만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를 고르는 건데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큰 시험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유형에도 굉장히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 아이가 해결해야 하는 한 문제인데 문장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7문장인데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9문장에서 10문장을 한 문제를 풀 때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읽어보고 어법상 옳은지 그른지를 이제 일단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어려워하는 것이 답이 한 개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이 7문장 중에서 옳은 문장이 3개인지 4개인지 이런 식으로 복수 정답을 약간 변형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다 따져봐야 되니까 시험이 처음인 어법 시험이나 이런 것들 큰 시험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유형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구룡중 문제인데 구룡중도 이런 문제를 몇 개 냈고 그 문제가 그 시험지 안에서 한 개가 아니라 뭐 2개, 3개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유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로 다뤄야 되는 문법적인 걸 꼼꼼하게 분석해가면서 다뤄야 하는 문장의 양이
많게는 40개까지도 다뤄야 되는 아주 조금 이제 심화적인 문제들이 점점점 등장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의 수가 많아지면 어법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어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평소에도 많이 조금 어떤 문장을 볼 때 그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 예시인데요. 서술형 문제의 공통적인 유형은 제가 조건 영작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조건 영작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보기의 단어들을 이제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조건이죠. 사용하여 문장을 영작하세요라고 되어 있고 조건, 모든 단어는 한 번 사용해야 되고요. 이런 조건을 맞춰주는 연습하셔야 되고 필요하면 변형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동사 형태를 ing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고요. 이런 해석이 등장하는 것도 하나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일 앞에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관사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단어 수가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칸수가 제시되어 있어서 사실은 단어수를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영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수, 그리고 해당 단어, 그리고 해석에서 나오는 관사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영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공통적인 유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내신에서 특히 강남권 중학교에는 어떤 경향을 점점 갖고 있게 되는지를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서술형이 점점 많은 학교에서 부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작년 내신 기준이고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부활했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아무래도 터지다 보면 그 등교 일수가 좀 적어지게 되었잖아요. 등교 일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학력에 저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신의 난이도를 굉장히 줄였는데 그때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술형을 없애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체 시험을 객관식으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술형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는데 작년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서술형이 모두 다 등장하게 되었고요. 물론 아직 안 보는 학교들도 있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또 모든 학교가 아마 서술형을 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서술형이 늘어났다는 건 이제 영작 문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영작 문제가 늘어났다는 얘기고 그래서 조건에 맞추어서 영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법에 맞춰서 영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저희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문법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문법상 오류를 찾는 문장을 아까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많은 문장을 보고 분석할 수 있게끔 좀 이런 식으로 비중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각 과마다 목표 어법들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 어법을 단순히 목표 어법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법에 조금 더 심화한 내용들, 그 어법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단원 전체를 물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점점점 심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 경향에서 조금 주목해야 되는 점이 바로 이 통합형 문제인데 단순히 어법 문제 그리고 독해 문제 이런 식으로 딱딱 그렇게 구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물어보는 거죠. 지문 전체에서 문맥상, 문법상 옳은 것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문법을 단순히 목표 어법만 4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도 나오는 본문을 구성하기 위한 문법들이 있겠죠? 그런 문법들을 같이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프린트의 양을 증가시켜서 조금 더 범위를 사실 늘리는 거죠. 외부 지문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이제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로 통합을 해서 전체적인 영어의 어떤 그 단계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좀 경향을 드러내는 문제들을 갖고 왔어요. 대명 중 1학기, 작년이죠?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고 보면 어법 문제여도 위 글의 문맥상 A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상이라는 말은 의미도 같이 고려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어법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A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휘 문제죠. B에는 관계대명사 대신 쓰일 수 있다. 어법 문제가 들어갔죠.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C는
어떤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예문 이런 데에도 넣을 수 있냐 해서 어휘 하나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휘가 다른 활용을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물어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 문제에서 통합적으로 질문하는 유형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진선여중 중간고사 문제예요. 근데 아이들이 단순히 어법은 어법 문제, 뭐 서술형은 뭐 영작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걸 보여주는 문제인데요. 다음 문장의 어법상 어색한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고요. 지금 보시면 1번과 2번 문장이 둘 다 틀려서 이제 그걸 쓰는데 잘못된 표현을 일단 찾아서 올바른 표현으로 고쳐요. 여기까지는 어법 문제와 비슷합니다. 오류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고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더 핵심적인 건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 문장에서 이제 1번 같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not only A but also B라는 상관접속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관접속사를 공부할 때 보통 되게 여러 단어에 걸쳐서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수일치를 지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수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are이 아니라 is를 써야 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요것을 고치는 건 아이들이 잘합니다. 왜냐면 상관접속사의 수일치를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고치는 건 매우 잘하지만 왜 그런가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하냐면 not only A but also B라는 상관접속사는 뒤에 있는 B에 수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단수 형태의 동사를 써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겠지요. 그렇다고 할 때 아이들이 상관접속사, 수일치, 단수, 그리고 뭐 B의 수일치 이런 말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서술형을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법적인 용어라든지 아니면 어법 내용에 대해서 탄탄한 기초가 들어있어야 되죠. 이게 내년에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인 친구들이 내년에 중간고사 첫 시험에서 치러야 하는 어법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어법을 좀 탄탄하게 다져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의 약간 변형 문제인데요. 역삼종 문제였고 아무래도 서술형 못 쓰다 보니까 서술형 객관식을 약간 서술형처럼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다음 중 주어진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 영작이 있고 이 영작을 제대로 한 걸 찾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또 서술형 문제인데 이걸 객관식으로 변형한 문제고요. 사실은 서술형에서 조건 영작을 하는 이유는 정확한 어순대로 아이들이 문장을 영작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은, 재밌는 유형은 다음 중 이 문장을 영작했는데 5번째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영작을 계속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객관식화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변형한 객관식 문제를 또 아이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순 평소에도 굉장히 정확하게 지켜서 영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통합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통합형 문제 예시고요. 지금 아까도 뭐 잠깐 보여드렸지만 윗글에 밑줄 친 A, G 중에서 A, G죠. 지금 보시면 굉장히 또 따져봐야 되는 개수가 많죠. 문맥과 어법에 맞는 표현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법적으로 맞는 것도 골라야 되지만 문맥상 옳은 것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A부터 G까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고요. 사실 이 문제에서 이게 답 중에서 G도 틀린 건데요. 이유가 뭐냐? 문법적으로 이 문장은 전혀 틀린 문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다 보면 이 친구가 이 내용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맥상. 그래서 unable을 쓸 수 없고 able을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지문들을 다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해서 문맥상으로 올바른 거 그리고 또 어법적으로도 올바른 거를 2개 다 따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문제에 들이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쵸?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 당황하죠. 왜냐면은 시간이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썼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길어지니까 이제 첫 시험에는 아이들이 많은 것에 굉장히 다 당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유도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또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별 특징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게 많이 준비는 못했고, 저희가 일단은 몇 개 학교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숙명여중이고요. 숙명여중은 지금 보시면은 34문제 정도가 지금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사실 이것도 아이들한테는 변별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에 보통은 문제가 30문제 안쪽, 30문제 안쪽, 27문제, 25문제에서 뭐 30문제 안쪽으로 나오는데 문제를 4개를 더 풀어야 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시간 배분에 있어서. 어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휘, 독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휘는 5개 정도 나왔고요. 뭐 유의어 같은 거 혹은 형태가 동일한데 단어 의미가 다른 것들, 그런 것들 좀 많이 물어보는 게 좀 특이한 점이었고, 독해 같은 경우에 독해가 좀 비중이 많거든요. 15문제나 나왔고요. 전체적으로는 수능식으로 나왔습니다. 순서 배열, 빈칸 추론, 그리고 이어질 내용 추론하는 이런 추론 유형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도 적지 않게 10문제나 나왔고, 아까 보여드렸던 서술형을 약간 객관식 형태로 바꾼 문제들, 이런 것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라고 해서 전체적인 지문의 흐름 안에서 문법적으로 어색한 거, 이런 것들 보는 어법 추론 문제 유형들도 많이 출제가 됐었고, 서술형은 전부 다 조건 영작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딱히 기술은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학교 단대부중입니다. 단대부중은 일단 개수가 아까랑 10문제나 차이가 나죠. 24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모의고사식으로 내신을 풀려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중학교 중에 하나의 난이도가 좀 있어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5개고 영영풀이 같은 게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기술 안 했고요. 뭐 어휘, 독해, 문법, 서술형이 전부 고루고루 나옵니다. 어느 부분이 더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균형 있게 나오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왜냐하면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해서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론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어려워했고요. 그리고 수능형 문제 역시 많이 나왔습니다. 문장 사름 나왔고, 뭐 빈칸 추론. 대화에서 빈칸 추론이 나와서 조금 다행이긴 했지만 연결사나 이런 것도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문을 전체적으로 보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물어봤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교 2학년 시험만의 특징이 전치사의 활용을 물어보는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오류찾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아이들이 단대부중을 어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류를 찾는 거 문제를 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문장당 거의 뭐 9개 정도의 문장을 한 문제에 다뤄서 그 안에서 오류를 찾아야 되는, 중복 복수로 찾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출제돼가지고 아이들이 사실 한 문제를 해결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대부중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전부 조건 영작이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사실 보면 서술형의 비중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4문제가 아니라 6문제나 되고, 문법 문제를 합친다면 거의 12문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문제가 서술형 문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게 여겼던 거고, 그리고 하나하나의 문제당 다뤄야 되는 문장이 많았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어법을 단단히 하고 내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학교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휘문중이고요. 휘문중 같은 경우에 특이한 점이 1과 2가가 아니라 1과에서 3과죠. 그러니까 한 과가 더 추가가 되게 되는데, 사실 중학교 2학년인 이렇게 범위가 하나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다뤄야 되는 문법이 2개 늘어나고 다뤄야 되는 지문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시간 관리도 조금 다르게 되겠죠. 2과를 보는 학생들보다는 준비해야 될 분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변별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문제 수도 적지 않습니다. 29문제가 나오고요. 특이한 점을 보시면은 29문제 9개가 서술형입니다. 9개가 서술형은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유형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휘문중학교의 특징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독해가 많이 나오고 서술형이 많이 나온다는 점이고, 지금 제가 문법은 3개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 특이사항을 기술하지 않은 거는 이제 보통 공통적인 유형, 어법 찾는 거, 오류 찾는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문중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서술형의 모든 유형을 다뤘습니다. 보통 서술형 하면 영작이라고만 생각하시고 어법 문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휘문중 같은 경우에는 어휘, 독해, 문법에 모두 심도 있게 그걸 서술형 안에 조금 이제 부어 넣은 그런 유형이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이유가 뭐냐, 굉장히 유형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어휘 서술형이 나오는데, 어휘 서술형은
크로스워드 퍼즐을 줬습니다. 크로스워드 퍼즐을 주고, 여기다가 모든 이제 그 크로스워드 퍼즐을 전부 풀어야만 그 안에 있는 그 중간에 이제 휘문중학교라는 글씨를 넣고, 그 휘문중학교에 해당하는 단어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그 단어를 쓰는 것이 답인데, 만약에 그걸 풀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그 가로 세로 퍼즐에 있는 그 영역풀이를 전부 해독해가지고 그거를 넣어야 됐고요. 그래서 해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만큼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아이들이 그 크로스워드 퍼즐을 봤을 때 느끼는 당혹스러움, 이제 이런 것들이 중학교 2학년 내신에는 되게 크게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특이했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휘문중의 특징은 독해형 서술형이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지문은 원래 지문을 줘요. 그런데 그 밑에 요약문을, 그 요약문 안에 들어가는 빈칸 안에 뭐 요약문을 이제 완성할 수 있는 단어들을 넣는 건데, 그 요약문 자체가 그 지문을 패러프라이징한 다른 문장들, 다른 지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아이들이 단순히 지문을 외워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문을 어떤 식으로 다시 썼을 때 그것을 다시 이제 보고 파악하고 독해하고 이런 것들까지 좀 능력이 있어야 이 서술형들을 다 풀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순서 배열도 나왔었는데, 순서 배열도 참 쉽지 않게 합니다. 휘문중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3개를 연달아서 순서를 배열해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9문장을 9개 순서 다 맞춰서 배열해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식으로 아이들이 느꼈을 때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게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낸 게 특징이라서,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게 하고 조금 당황하는 빈도를 낮추는 것이 휘문중 내신의 아마 관건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역삼중인데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학교 중에 하나고, 그리고 과는 뭐 무난하고 문제 수도 29문제 정도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른 학교보다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휘 문제가 조금 많은 편이고, 그리고 문법 문제가 독해보다도 많습니다. 12문제나 되고요. 어휘는 이제 다른 학교와 조금 다른 점 영역풀이도 넣었지만, 전미사라고 해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그 전미사를 사용해서 품사를 변형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내기도 했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 문제가 많았어서 아이들이 뭐 익숙하게 풀었을 텐데, 복수 정답을 묻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제 꼼꼼히 읽게 시킬 필요가 있었고, 문법 같은 경우가 12개로 많습니다. 통합형 문제 많이 나왔어요. 이게 아마 역삼중 내신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어법만 보는 게 아니라 문맥상 이 문장이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물어보는 문제들 많았고, 역시 수능형 문제들, 지문 안에서 흐름상 어색하게, 그러니까 문맥을 많이 강조하죠. 이런 것들 많이 나왔고, 역시 문법에도 복수 정답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답을 모두 고르시오 하면 더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약간의 다소의 변별력을 획득하셨을 것 같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 특이한 점은 어떤 상황을 그림이나 아니면은 어떤 지문으로 주고 이 상황을 추론을 한 후에 그 내용을 조건 영작하게끔 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문제들을 많이 내서, 아마 문제 유형으로 봤을 때 29문제도 아이들한테는 되게 많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통합형 문제들 많이 풀어보는 것이 역삼중 내신의 관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명중입니다. 대명중 같은 경우에 27문제 나왔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 어휘를 뭐 영어로,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영어로 등장해서 이런 것도 살짝 아이들이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영역보다 독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14문제나 독해에서 출제가 됐고요. 추론형, 수능형, 그리고 외부 지문도 등장해서 어려웠을 거고요.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2개의 지문을 같이 믹스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또 하나를 결론을 추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고요. 문법 같은 경우엔 5개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역시 통합형, 문맥도 확인해야 되고 어법도 확인해야 되는 것들 나왔고, 전치사 확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명 중에서 어려운 거, 이제 우리가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본문이라고 하고 없는 문장 단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전환하는 문제들이 조금 나왔어요. 아이들이 조금 문법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나왔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순 조건 영작보다 어법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점점 사실 대명중이 그렇게 난이도가 엄청 어렵다 이런 학교는 아니었으나 점점 더 이제
그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곡중이고요. 도곡중 같은 경우에 문제 수가 일단 많죠. 이런 것들이 변별력일 수 있고 33문제가 나오고요. 어휘, 독해, 문법, 서술형인데 서술형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객관식 문제 수가 조금 많았던 것 같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으로 수능형에서 어휘가 나오는 거는 이제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고르세요라는 건데 단순히 문장 5개 정도를 읽는 것이 아니라 지문 전체를 읽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문맥상 맞는 것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고요. 독해랑 문법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사실 문법이 더 비중이 높습니다. 굉장히 아마도 서술형을 문법 문제 안에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요. 전치사 문제가 역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을 변형해서 아까처럼 이 문장을 정확히 영작한 것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서술형 변형 문제들이 많이 등장했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독해가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수능형 문제도 나왔습니다. 뭐 빈칸 추론, 문장 사유 이런 것들도 나왔지만 이 지문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 보통 이것이 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문제인가 아니면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뒷받침을 얘기하는 문장인가 이런 문장의 전개, 그러니까 지문 전체적인 흐름을 전개하는 방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던 것이 조금 특이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도곡중 같은 경우에도 독해가 어려웠을 이유가 그냥 기존 지문뿐만 아니라 기존 지문을 다시 써서 변형을 했다는 얘기죠. 패러프레이징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보고 그 안에서 지문의 내용을 좀 뽑아내서 좀 파악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해 문제를 푸는데 조금은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독해 실력이 조금씩은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것들이 되게 필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진선여중은 아무래도 어법이 워낙 어려운 학교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중학교로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문제 개수는 25문제로 보통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문제 수만 놓고 봤을 때 어휘, 독해, 문법, 서술형 전부 고루고루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문제 하나하나에 들여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학교일 것 같습니다. 어휘는 수능형으로 자주 나오고요. 즉 지문을 어휘 문제 하나 풀 때도 지문을 또 다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특히 진선여중은 문법을 굉장히 잘 다지고 1학년 문법 정말 꼼꼼하게 다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목표 어법이 심화돼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때 진선여중의 1과 문법은 원급 비교였어요. 그러니까 비교 표현 전체가 아니라 그 비교 표현 중에 원급 비교였는데 실제로 나온 문제는 비교 표현 전반을 다 공부하고 나서 나오는 원급과 비교급 비교로 최상급 비교를 만드는 그런 형식들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즉 목표 어법이 단순히 어떤 예를 들면 큰 영역의 세부 사항이라고 해서 진선여중 거기만 공부할 게 아니라 전체 영역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범위가 원급 비교라고 해서 비교 표현을 그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 개를 다 공부해야 되고 범위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그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 전체를 공부해야 되는 목표 어법이 전부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을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중1 어법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1 어법 다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 아까 보여드렸던 문법 오류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근거까지 정확한 문법용어로 써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진선여중은 어법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내신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중입니다. 신천중 25문제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무난했었고 어휘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어떤 어휘의 유의어를 찾아봐라 해서 이제 어휘 공부를 좀 폭넓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 추론형, 수능형 네 이런 것들 많이 요즘에 점점점 중학교 내신에 수능형 문제들 많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오류를 찾는 문제인데 4개밖에 안 나오지만 한 문제에 아까처럼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보기에서 고려해야 되는 문장의 개수가 9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거를 4개 한다고 하면은 거의 40문장에 가까운 문장을 하나를 풀 때, 어법 4개를 풀 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서술형에서 특이한 점은 영작을 하긴 하는데 지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그 지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영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해를 같이 하면서 영작할 필요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개원중이고요. 개원중은 제가 풀어본 것 중에 점점 가장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문제 학교 중에 하나고요. 31문제고요. 어휘가 굉장히 6개나 나오는데 그중에서 유의어, 반의어를 다 물어보는, 그러니까 폭넓게 어휘도 공부해야 되고요. 독해에서는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이 있는데 거기다가 요 외부 지문 혹은 지문을 패러프라이징, 즉 변형이 됐다는 얘기죠. 그 변형돼서 또 독해를 풀어봐야 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점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도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일단 중학교 1학년 특이한 점은 동사 3단 변화 같은 중학교 1학년 유형을 일단은 한번 짚고 가는 문제들이 있었고 여기도 근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역시 전치사 문제 나오고요. 그래서 개원중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문법을 조금 정리를 잘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신중인데 잠신중 서술형 나왔는데 제가 여기 PPT에 좀 잘못 써서 서술형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서술형이 나왔기 때문에 객관식의 어떤 레벨 그 난이도 조정을 조금 하셔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어휘는 수능형 문제 나왔고 독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능형으로 문제 많이 내셨어요. 수능형으로 어휘 추론도 나오고 독해도 문장 삽입, 순서 배열, 빈칸 추론 전부 다 수능형으로 많이 나왔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 역시 오류 수정하는 문제들 그리고 영작을 이제 변형한 문제들 나왔고 이 서술형 같은 것들도 조건 영작으로 조금 무난하게 잠신중 진행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 내신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것보다 물론 이제 문법을 좀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아까부터 계속 보셨지만 문법을 굉장히 심도 있게 물어보는 그리고 문법을 기반으로 영작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일단은 정확하게 암기를 할 필요가 너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조금 처음에 암기를 많이 하시고 아이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일단은 개념을 암기할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을 본인이 좀 정리하는데 백지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지 테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개념 내용에 대해서 그것의 용어가 탁탁탁 튀어나올 수 있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조금 개념을 암기를 촘촘히 할 필요들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개념에는 그 용어, 문법에 대한 용어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개 더, 그 형태. 예를 들어서 수동태의 형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기계적으로라도 PPP. 예를 들어서 완료 시제의 기본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have PP 이런 식으로 형태들이 기계적이어도 좋아요.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는 개념이 암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이 암기가 됐다고 하면 그때 두 번째로 이제 이론 노트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보통 이제 입시에서 단권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지금 자기 머릿속에 있는 개념들을 하나의 형태로 묶어가지고 한 챕터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이론 노트 만들 때 단발성으로 하지 않고 목표가 고3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론 노트 만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이게 사실은 문법은 크게 고등 문법과 중등 문법이 크게 심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흐름들은 이론 노트로 정리를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까지 이 노트를 사용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개념 암기랑 그 다음에 이론 노트를 하면서 계속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장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아이들이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에서 어떤 문법이 사용이 되었고 그걸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지 않아 하는데 이 문장 적용 연습은 근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고 아이들이 실제로 개념과 그리고 이론을 정리했을 때 그것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계속 눈으로 확인하고 분석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 문장에다가 문장 요소들을 쓰고 그 다음 배운 문법들을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산발되어 있는 개념들 암기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법 딱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론 노트 예시인데요. 처음에 이제 개념 암기만 시작을 하다가 이제 이론 노트로 넘어와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직접 자기가 그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게끔 저희가 시켜본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이가 너무 잘했어요. 각각의
개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예문도 이제 문장 적용해 본 거죠. 예문 같은 것들도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이제 이렇게 저희가 시켜봤고, 이것은 아이들마다 이게 본인들이 이제 배운 대로 정리를 하게끔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적용 연습,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이제 문제를 해결할, 이거 같은 문제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진선 여중 문제고, 여기서 이제 어떤 분석을 하려면은 이제 요 근거 같은 걸 표시하려면은 요 안에 있는 문장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같아서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신이 점점 좀 치열해지고 어법 위주로 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이어도 어법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어법 정리 잘 하고 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보는 시험에서 모두 중간고사부터 100점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저희가 갖고 왔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이제 교수부장님께서 KNS에서 어떤 프로그램, 내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1 아이들 담당하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내신 연계로 저희가 KNS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중1 친구들 정규 수업 시간에는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1 친구들은 자유학기제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죠. 그 학교들은 이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게 될 건지, 그리고 이제 2학년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게 되는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마지막에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1 정규반에서 수업 시간에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가장 이제 KNS의 강점이라고 할까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리뷰 테스트인데요. 리뷰 테스트는 말 그대로 복습 테스트입니다.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인데요. 매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문법이랑 독해 리뷰 테스트를 매번 올 때마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과제만 해온 게 아니라 내용을 복습까지도 잘 해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점 만점에 16점 이상은 패스를 하게 되고, 만약에 페일을 하게 되면 그날 수업 후에 남아서 담임선생님과 1대1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재시험을 완료하고 하원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리뷰 테스트가 왜 KNS만의 강점이 되냐면요. 이 리뷰 테스트의 문제 유형 자체가 아예 내신 기출문제 유형으로만 매번 선생님들께서 이제 출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신이 지금 1학년 때 있던 없던 계속 1년 동안 내신 빈출 문제 유형으로 문제를 서술형으로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훈련을 하고 2학년에 올라가면 당연히 내신 대비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리뷰 테스트 샘플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문법 리뷰 테스트를 가지고 왔고요. 아이들이 가장 지금 좀 어려워하면서도 정말 쓰기 힘들어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얘는 이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데요. 고치는 것만 푸는 게 아니라 근거를 쓰는 것까지가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류와 근거를 다 맞아야지 이제 동그라미를 받을 수가 있고, 틀린 것만 고치는 걸 맞았다고 하면 부분 점수는 따로 없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워낙 지금까지는 영어를 이제 언어로만 배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으로 뭔가 이제 틀린 걸 고치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잘 하는데, 그게 왜 틀린 건지 아니면 왜 맞은 건지를 개념을 암기해가면서, 용어와 개념을 암기하면서 아이들이 공부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알고 넘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감으로만 풀지 않게끔 하기 위해 저희가 10문제 중에 5문제는 이런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진선여중 기출에서 진선여중의 이번 내신 문제에 이게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아주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계속 리뷰 테스트를 저희 KNS에서 준비했던 친구들은 당황하지 않고 이거를 다 그냥 써내려 갔어요. 근데 이 문제가 무려
9점짜리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리고 다른 문제를 하나 틀렸다? 그러면 당연히 80점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이 매번 훈련을 하는 게 이렇게 내신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유형으로는 이제 영작 문제입니다. 영작은 매번 두 문제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매번 수업 시간에 문법 수업 시간에 문법 개념과 뭐 이제 용어 이런 설명하고 문제풀이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배운 문법을 바로 예문에 좀 적용해서 아이들이 좀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예문을 매번 3개씩 암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두 문제를 영작 문제로 내고 있는데요. 문제 유형은 해석이 나옵니다. 한글 해석이 쓰여 있고 그리고 괄호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몇 단어대로 써야 되는지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작은 이제 감이 좋아서 막 할 수 있지만 조건에 맞게 쓰는 이 영작을 잘 해야 학교 시험 문제를 잘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작년 휘문중 기출문제입니다. 보면 똑같이 한글 해석이 나와 있고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몇 단어 내로 써야 하는지 아주 동일한 유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 영작 문제는 휘문증뿐만 아니라 모든 중학교에서 영작 문제는 이렇게 조건에 맞게 쓰는 연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초반이라 이 조건에 맞게 쓰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문법상 다 맞았지만 14단어로 써야 되는데 13단어로 썼다든지 아니면 문법상 다 맞았지만 조건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 단어를 맞추지 않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계속 실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수들을 아이들이 1학년 때 많이 경험을 해봐야 내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아이들이 깨닫고 더 조심하게 돼요. 더 조건에 맞게 쓰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1년 동안 아이들이 훈련을 하고 나면 당연히 이제 2학년 들어가서 내신 대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는 건데 이제 6개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틀린 개수에 제한이 없는 가장 어려운 문법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기 6문장 중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6문제가 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이들이 감으로 풀 수가 없고 1번이 왜 틀렸는지 2번이 왜 맞았는지 정확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모든 학교에서 사실은 문법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이제 작년 역삼중 기출문제이고요. 어법에 맞는 문장의 개수는 이라고 하는데 이제 1개부터 5개까지 그냥 나와 있고 어떤 게 맞았는지 표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감으로 풀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배점도 높은 편이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1년 동안 또 훈련을 하고 2학년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고 배점이 높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소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기르게 됩니다. 자, 방금 이제 첫 번째로 정규 수업 시간에 녹여내고 있는 그 내신 대비 프로그램으로 리뷰 테스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매주 1회 문법 수업 시간 내에 강남권 중학교 기출문제를 한 세트씩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강남, 서초, 이제 잠실까지 해서 그쪽에 있는 중학교들의 이제 기출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재작년 거를 풀고 있고, 봄학기, 여름학기에 걸쳐서 이제 재작년 거 이제 기출문제를 쫙 풀어보고, 그리고 가을, 겨울학기에는 작년 기출문제를 쫙 다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년 동안 사실은 2개년치에 강남권에 있는 그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고 2학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부터도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4월 한 중순 정도 됐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벌써 한 4-5개 학교를 벌써 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벌써 교과서 다른 학교에서도 풀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벌써 그 공통점을 찾아내고 있어요. 쌤 이거 이런 식으로 지지난주에도 풀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계속 벌써 이렇게
풀어보니까 학교 시험 문제 유형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구나. 아, 이 학교는 문법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아, 이 학교는 모두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아이들 벌써부터 분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저희가 문법 수업 시간 내에 이제 풀이를 진행을 하는데 정답을 맞춰보고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오는지도 매주 결과 문자를 어머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대부중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왔고 뭐 진선여중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 학교가 나오니까 아이들은 더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본인 학교면 더 열심히 풀고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문제 유형을 익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업 시간 내에는 문법 문제만 풀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휘랑 사실 독해 문제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 프린트라든지 교과서를 숙지를 하고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들이 시험 대비를 하면서 어휘 암기하고 본문을 이제 암기를 다 하고 숙지한 상태에서는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거든요. 하지만 문법은 실력으로 지금도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나오는 문법은 그 개념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2학년에 나오는 문법들이.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좀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이래서 아이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매주 1회 갖고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수업 시간 내에 1학년 동안 1년 내내 준비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리뷰 테스트를 매번 올 때마다 보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리뷰 테스트는 학교 기출문제 유형으로 매번 출제가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강남권 기출문제를 매주마다 풀어보면서 아이들이 문제 유형을 익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부교재이고요. 자체 교재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자체 교재로 부교재로 저희가 문법 부교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궁금해하실 이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자유학년제를 진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필평가를 보지 않는 자유학년제를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자유학기제, 원래는 1년을 지필평가를 안 봤다고 하면 이제 6개월만 안 보고 나머지 6개월은 지필평가를 보는 그런 자유학기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일단은 담대부중은 벌써 내신 수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아직 자유학년제를 유지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이제 거의, 여기가 이제 1학년 1학기고, 여기가 이제 2학기인데, 거의 2학기에 학교들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직 자유학년제를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지금 일단 저희가 단대부중 먼저 말씀드리면 단대부중은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주 1회반으로 개설을 해서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5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4회는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 5회차에는 직전 보강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험 보기 바로 전날에 그 4번 동안 수업 진행한 내용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재로는 지금 백발백중 기출문제집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수업은 전수경 부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2학기 때 아이들이 이제 정규 수업을 하다가 학교도 다 시험 기간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1학년 때 이제 나오는 그 내용 자체가 뭐 비동사, 일반 동사, 뭐 일반 동사의 의문문, 일반 동사의 부정문 이런 식으로 문법이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정말 1학년 중1 문법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 문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험 범위에 속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정규반을 멈춰가면서까지 지금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1학년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이 시험을 위해 정규반을 스탑하면서까지 하기에는 아이들이 실력을
아직은 많이 쌓아 올라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 1회반으로 이제 특강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정규반은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사실 토플 독해와 문법도 중2, 중3 이렇게 좀 고난도의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럴 기회는 사실 1학년 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아이들이 최대치로 실력을 좀 끌어올려 놔야 그렇게 해서 2학년에 정말 내신 대비를 들어갔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비를 하게 되는지도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1학년, 2학년 다 마찬가지로 내신 대비를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아이들이 하게 될 일은 본문을 암기하는 일입니다. 본문 암기와 이제 단어 암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교과서 이제 분석이 된 설명을 쫙 수업 시간에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주말에 모의고사를 풀게 되고, 그리고 전날 직전 보강을 이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건데,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본문 암기는요, 당연히 이제 나오는 영어는 그러니까 단어는 암기를 해야겠죠? 근데 본문 암기는 통으로 암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샘플로 가지고 온 건 처음엔 연습용으로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는 이런 시험을 보게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매번 올 때마다 단어 시험, 이제 리뷰 테스트 보는 그 시간에 이제 그 대신에 통문장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글 문장이 써 있으면 그 밑에 줄에다가 영어 본문을 쫙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번 시험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문장 정도는 보통 암기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그 본인만의 암기 방법을 깨우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아이들이 단어 암기라든지 좀 우리 아이는 암기하는 걸 조금 힘들어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아무래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인만의 암기 방법을 찾는 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지금 KNS에서는 단어 암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단어 암기표를 직접 이제 나눠주고 암기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반복해서 암기를 하도록, 그리고 아이들마다 사실 암기 방법이 맞는 게 다 다르거든요. 무조건 쓰는 게 다 잘 외워지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마다 이제 말하면서 잘 외워지는 친구들도 있고, 쓰고 말하면서 잘 외워지는 친구들도 있고, 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맞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런저런 방법을 써가면서 1학년 때 꼭 찾아놔야, 그래야 2학년 때 문장을 암기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만약에 이제 아이 혼자서 아니면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하기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선생님들이 다 직접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연락 주시고, 이렇게 나중에 본문을 통으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인만의 암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를 꼭 아이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어 암기를 이제 뜻만 암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앞에서 이제 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영영 풀이를 암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 영어 뜻풀이가 그러니까 여기 영어 풀이가 나와 있고요. 이 풀이를 아이들이 보고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를 쓰는 문제를 저희가 아이들이 학교 프린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프린트를 첫날 가지고 오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험지를 다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영어 뜻풀이를 이렇게 보고 여기다가 영어를 쓰는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뜻도 다 지우고 아예 그냥 영어 풀이만 보고 영영 풀이만 보고 단어를 쓰게끔 이렇게 연습도 매번 올 때마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과서 분석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나올 만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시면서 여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주의해야 된다 따로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과서 분석이랑 그 다음에 문법 포인트까지 같이 지도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KNS만의 또 강점이죠. 주말 모의고사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모의고사를 선생님들께서 직접 제작을 하셔서 풀어보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학교별 예상 문제를 그 나간 진도에 맞춰서 매주 주말마다 풀이를 하게 되고요. 얘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기출문제 유형이 반영된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그것도 강점이 되지만 담당 선생님과 1대1로 피드백을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데요. 아이가 지금 이제 틀린 문제를 같이 보니까, 문법 문제를 많이 틀렸다. 그러면 아직 이 친구는 문법을 조금 더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추가 자료가 나갈 거고. 아니면, 단어 문제를 많이 틀렸다. 그러면 아직 영영풀이 암기가 덜 됐으니까, 그거를 좀 더 암기를 보충을 해야 될 거고. 이렇게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고요. 어머님들께도 그 피드백이 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전 보강인데요. 이거는 시험 보기 전날에 저희가 직전 보강을 학교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 학교는 지금 KNS에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걸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적은 학교도 아니면 우리 아이 혼자 다니는 데에도 내신이 진행이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소수 학교의 경우에는 겹치는 교과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동아2, 동아윤 이렇게 많이 쓰는 교재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학교별이 아니라 이제 출판사별로 같은 교과서별로 모아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조금 소외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또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학교별로 프린트는 다 다르게 나가게 되거든요. 자체 프린트가 다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 선생님이 다 따로 봐주실 거고 그 안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봐주시고 그리고 직전 보강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아이가 한 명이더라도 직전 보강은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내신 대비 관련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1 친구들은 정규반에서 이제 리뷰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이제 강남권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1년 동안 내신 대비를 미리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유학기제를 진행하는 중1 친구들은 주말에 특강 형식으로 주 1회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들어가면 좀 다른 점이 정규 수업은 다 스탑이 되고 그리고 다 내신반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시험 기간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규반 잠시 멈췄다가 이제 학교별 또는 교과서별로 모여서 수업을 듣다가 시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규반으로 복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2학년 때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학년 때만큼 이렇게 한 권을 온전히 다 끝내는 그러니까 저희가 3개월이 한 학기이기 때문에 이제 4권을 문법 4권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낼 수 있는 기간은 1학년 때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1학년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많이 실력을 키워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가 멈추고 내신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이제 단어 암기, 영영풀이 암기와 그리고 통문장, 본문 통문장을 암기를 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수업 시간이 되면 이제 교과서 선생님이 분석해주시고 문법 포인트 잡아주시고 학교 프린트 다 따로 봐주시고 그리고 주말마다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서 선생님과 1대1로 피드백을 다 주고받고 어머님들께도 그 점수와 피드백이 같이 전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다 직전 보강이 시험 보기 전날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신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되지 않은 학교는 무난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라고 해주신 거겠죠? 네.
사실 지금 이제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 그리고 지금 진쌤이 분석해주신 학교는 여기 정말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인원이 좀 많은 학교들 위주로 해주신 건데요. 나머지 학교들은 그렇게 엄청 어려운 학교들은 네, 아니기는 합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번에 이제 또 내신 분석을 하게 되면 그때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에 정규반 다니고 있는데 단대부중 시간과 지금 혹시 겹치는 걸까요? 저희가 항상 토요일 2시에서 5시에 할 거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2학기 되면은 학교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토요일, 일요일 이제 뭐 오전, 오후 이렇게 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재원생인데 나중에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되면 KNS 목록에 없는 학교 학생들의 내신 대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과서가 같게 되면 같은 학교들끼리 이제 모여서 수업을 하게 되고 학교 프린트는 선생님 따로 봐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직접 보강은 또 학교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네 벌써 아직 좀 적응하고 있는 시기인데 막 내신도 봐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걱정이 되게 많으시죠. KNS 주시는 단어 암기법 프린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 암기법 프린트가 일단은 보시면은 처음에 단어 쓰는 칸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4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두 번째로 뜻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순서가 조금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긴 단어 쓰고 여기에 뜻 쓰고 이렇게 써 있을 건데 일단 처음에는 단어를 책을 보면서 쭉 쓰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어만 보고 2번으로 넘어가서 뜻을 쫙 쓰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어랑 뜻이 다 써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 써있는 단어 이 줄을 뒷장으로 이렇게 접으면 지금 제가 종이가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을 뒤로 접으면 이제 뜻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뜻만 보고 3번에 단어를 쓰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뜻을 뒤로 접으면 이제 단어만 보고 뜻을 쓰는 방식으로.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지만 단어 암기를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뭐 한두 시간 정도 암기를 하게 되겠죠? 사실 암기는 그 뒤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단어를 지금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다 외웠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시험지를 주면 선생님 제가 분명히 다 외웠거든요. 다 외웠는데 시험지를 보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외웠니? 언제 책을 마지막으로 펼쳐봤니?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오늘 목요일이라서 이제 시험을 오늘 보는 날인데 월요일에 100% 다 외운 거예요. 뭘 물어봐도 다 대답이 나오게끔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외우고 그리고 책을 한 번도 안 펼쳐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시 반에 와서 앉아서 시험지 받아서 시험지에서 쓰려고 하면 당연히 생각이 안 나겠죠. 암기는 이제 100% 다 암기하고 나서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최소 2번은 눈으로 스키밍하는 그 습관이 필요해요. 스키밍은 눈으로 훑는 훈련이거든요. 내가 이 프린트를 제가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이만 들고 다니면서 외우라고. 그러니까 책을 들고 다니기는 너무 무겁잖아요. 아이들이 뭐 학교도 가야 되고 다른 학원도 가야 되고. 근데 그 이동 시간에 눈으로 영어를 쭉 읽으면서 내가 뜻이 바로 생각이 나는지 안 나면 옆에다 그냥 표시를 하는 거야. 이 단어는 내가 바로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뜻을 쫙 눈으로 훑으면서 영어가 바로바로 떠오르는지 이 훈련을 하루에 2번만 해주면요. 그럼 그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 훈련을 안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잖아. 아이가 단어 시험 보고 나면 그게 금방 날아가 버린다고. 그럼 이게 남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단어 책을 1회독 하지 않고요. 2, 3회독은 최소 시키고 그 다음 교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어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쫙 다 외우고 나서는 하루에 최소 2번 이상은 스키밍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다시 자리 잡고 앉아서 1시간을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생각이 나는지 확인하는 작업만 해주면 돼요. 생각이 안 나면 옆에다 체크를 해두고, 그럼 그렇게 누적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단어들 위주로 또 보면 되겠죠.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에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쫙 훑으면서 내가 바로바로 답이 떠오르는지, 이 훈련만 해주시면 확실히 좋아져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도 3월 초반만 해도 암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단어 암기를 해본 적이 없이 이제 영어로만 이제 영어를 공부했던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다 단어 암기표 나눠주고 암기 방법 다 알려주고, 그래서 점점 늘더니 이젠 단어 통과 되게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 아이 단어 암기 너무 못하고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 친구들 학원으로 연락 주셔서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담당 선생님도 그 표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다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실 거니까 언제든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아이들한테도 나중에 2학년 들어가면 너희가 통 문장을 암기를 해야 돼 라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님들도 그걸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기 방법을 미리 찾아놔야 된다. 지금 단어 암기도 안 되는 나중에 문장 암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방법을 써가면서 우리 아이만의 암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네, 저희도 좀 미리 이제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를 흐름으로 하는 아이인데 직독직해를 잘 못하네요. 구문, 품사별 쪼개기부터가 안 되는데 그럼 팔품사부터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 문법은 저희가 기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품사라든지 이런 거는 3월에 다 이제 설명을 좀 했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중인데, 독해 수업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초등과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저희가 매 수업 시간마다 해석 숙제를 내주고 있어요. 근데 지문 전체를 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문 중에서 복잡한 구문이 있어요. 주어가 너무 길다든지 좀 문장이 아니면 그냥 문장 자체가 너무 길어서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을 수업 시간 선생님이 다 끊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주어를 먼저 찾고 동사를 찾고 이런 훈련을 지금 이제 막 하기 시작했어요. 3월부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실 독해는 문법이랑 어휘가 바탕이 돼야 같이 올라가는 영역이 가장 마지막에 올라가는 영역이라서 좀 장기전으로 봐주시고 집에서 그렇게 같이 뭔가 동사 찾기만 같이 해주셔도 네, 물론 이제는 아이들이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어머님이 같이 해주실 수 있다고 하면 동사 찾기만 해주시면 주어는 금방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문장에 이제 동사 찾는 거 아이들이 이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한 달 만에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6개월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점점점 아이들이 동사 찾는 건 조금 익숙해져 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어머님이 먼저 찾기보다는 아이가 먼저 찾고, 그러니까 동사 찾는 훈련 그리고 끊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물론 하고 있지만 집에서 혼자 풀 때도 예습으로 풀어올 때도 그런 연습을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적으로도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 우리 아이가 지금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담당 선생님이 다 지도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혼자서 이제 걱정하시면 이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저희는 계속 이런 친구들을 맡아오고 있고, 이런 친구한테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저런 친구한테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저희는 잘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 거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